뇌에서도 알파2라고 하는 조금 빠른 알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 상태에서 알파 리듬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좀 더 안정이 되면서도 약간 이렇게 뇌가 활발한 그러한 알파2 영역의 리듬도 이 심호흡을 했더니 또 천천히 어떻게 됩니까? 안정도 되면서 활성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말은 심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잖아요. 이 산소가 뇌까지도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경세포들은 산소와 포도당을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발화를 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풍부한 환경이 되니까 이 신경도 자기의 역할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약간 불안정할 때 막 제잘거리는 베타 리듬은 어떻게 되냐면 심호흡을 하니까 천천히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이걸 보면 심호흡을 했더니 우리 뇌 노이즈 같은 베타 리듬은 쭉 천천히 떨어지면서 안정화되고 우리의 뇌를 구동시키는 알파 리듬은 서서히 증가되면서 활성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뇌신경망에 도움을 주더라라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호흡을 매연 자동차가 많은 그런 도로 위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좋은 산소가 많은 숲속에서 호흡 운동을 하면 이 신경생리학적 효과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를 본 거죠. 보통 이제 숲 치유를 전공하시는 분들의 말씀에 들어보면 숲이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이 숲 자체에 머무는 것 자체만으로도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시고 실제 경험을 갖고 계신데 굉장히 일리가 있죠. 우리가 숲에 가면 자연스럽게 숲에서도 우리가 숨을 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숨을 쉬고 이완이 되고 몸이 긴장이 풀려지고 그러면 부교감이 활성화되고 하니까 그때 치유가 일어나니까 숲 자체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치유가 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살펴봅니다. 숲속에서 호흡도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하는 거예요. 즉 뇌림프계라든지 주요한 신경혈자리들을 자극하는 운동들을 같이 하면서 호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죠. 특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초록색 부분이 뇌림프관입니다. 이 뇌림프관이 젊을 때는 어느 정도 이러한 두께를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좁아졌죠. 이 관이 이렇게 이 정도인데 이만큼 좀 좁아져요. 근데 이 뇌림프관의 역할은 뭐냐면 이 뇌림프관을 통해서 우리 뇌에 쌓여있는 독소가 배출됩니다. 근데 그 관이 그 하수관 같은 어떤 그런 관이 좁아지면 배출이 원활하지 않죠. 그러면 그 독성 물질들은 쌓여요. 쌓이면 또 치매를 일으키게 되고 신경세포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이 좁아졌을 때 이러한 운동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다시 넓어집니다. 이 현상도 보고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우리가 뇌림프계가 있는지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찾아내지 못했고 뭐가 뇌림프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찾아냈는데 뇌림프관까지는 우리가 못 찾았다가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현상을 연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 두드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쭉쭉쭉 누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뇌림프관에 이렇게 줄어들지 않게끔 넓히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호흡도 하는 거죠. 호흡도 했더니 이걸 이제 다른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을 시킨 그룹하고 비교를 합니다. 같이 숲에 있는데 30명은 걷게 하고 또 다른 30명은 이 호흡하면서 운동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 30명은 그냥 집에 있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세 그룹을 이제 비교한 논문인데요. 어르신들 90명을 대상으로 11주 동안 11번의 세션을 진행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보다는 숲속에서 걷기를 하든 호흡 운동을 하든 두 그룹의 신경생리학적으로 중추든 자율신경이든 더 좋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호흡 운동을 한 그룹들은 뇌가 더 좋아졌어요. 걷기 운동을 한 그룹들은 자율신경이 좋아졌는데 호흡 운동을 한 그룹들은 뇌 리듬이 더 활성화되고 뇌가 더 건강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뇌건강, 치매 예방 뭐 이런 식의 우리 인체 기능이 저하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숲속에서의 호흡 운동은 참 효과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겠죠? 좋은 곳에서 좋은 호흡을 하면 우리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다시 되찾겠구나.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긍정 정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자율신경계가 호흡에도 영향을 받았죠. 부교감신경계가 호흡에 의해서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에 민감한 신경계다 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받는 형태를 보면 좌절, 이런 부정적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아까 우리 심박 간격의 변화가 변화된대요. 변환되지만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되게 날카롭게 변화됩니다. 뾰족뾰족 찌를 것 같죠. 빨라졌다가 내려가고 빨라졌다가 쭉 내고 이렇게 막 변하긴 변하는데 변화폭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형태 자체가 털어와요. 부정적 감정 상태일 때. 그런데 뭔가 감사하고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 감정 상태일 때는 우리 심박수의 변화가 굉장히 부드럽게 변하죠. 서서히 빨라졌다가 서서히 느려졌다가 리듬 타듯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이렇게 그냥 날카롭게 변해도 되는 거 아니야? 꼭 부드럽게 변하면 뭐가 이점이지? 궁금하잖아요. 자,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드럽게 변하는 거에서도 경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위에 것도 봐도 좀 부드럽잖아요. 여기 어떤 위에 그래프도 부드럽긴 하지만 밑에 있는 심박 변이도 그래프가 더 부드럽고 조금 이렇게 더 어떤 질서가 있죠. 둘 다 긍정 감성이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것은 릴렉세이션이라서 그냥 이완한 겁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고 밑에 있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냥 편안함을 넘어선 조금 더 높은 의식, 조금 더 환희로운 의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식 상태일 때는 심박의 변이도가 더 질서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는 요걸 이제 주파수별로 보는 파워 스펙트럼 공간에서 보게 되는데 파워 스펙트럼 공간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보통 이제 물리적으로는 엔트로피가 낮다, 더 질서가 있다. 그러한 형태로 응집력 있게 된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 이 응집력 있는 형태가면 뭐가 좋냐? 여전히 의문이 났잖아요. 그럼 내가 단순히 편안한 상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의식에 이런 감사, 한이로운 의식일 때 더 응집력이 높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상태가 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심장뿐만 아니라 호흡 또는 혈압 이런 식의 다른 부위의 어떤 활동들이 서로 결이 맞았다는 거예요. 서로 협조 모드로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화합을 했다는 거예요. 협응을 했다고 표현하죠. 협응을 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걸 코어런트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는 호흡, 밑에는 심박 변이도, 그 밑에는 혈압이에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볼게요. 호흡은 호흡대로 움직여요. 심박 변이도는 심박 간격지만 움직여요. 따로 노는 거죠. 혈압은 혈압대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쨌든 이러한 코어런트한 상태가 딱 됐을 때 호흡과 심박 변이도와 혈압이 어떻게 되면 같이 움직여버리죠.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협응력이 높은 코어런트한 상태가 돼요. 이 코어런트한 상태가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되는 이유는 이때 몸의 회복, 치유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된다고 알려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 같이 협응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빨리 교정해 나가고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파워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런 코어런트한 상태를 일상에서 조금씩 만들어주게 되면 그때 이제 조금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부위들이 그 시간대에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가면서 우리가 어떤 이 신체나 이러한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이런 코어런트한 스테이트를 만들까요?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요가하고 기 메디테이션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프런티어스라는 저널에 보고가 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까지 요가인데 요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일 때는 이렇게 심박 변이도가 있다가 요가 시작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 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말은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모양도 이렇게 이뻐졌죠. 활성화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코어런트한 상태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결막을까지 유도가 되어지는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기 메디테이션, 일종의 기공 명상 이런 거겠죠. 이것도 자, 기 메디테이션 시작했더니 이제 이 경우에도
안정권에 들어오면서 이 폭 자체로만 보면 폭은 커져 있어요. 자율신경계 활성화되면서도 조금 더 규칙적으로 코herent한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좀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은 조금 특징은 틀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가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이런 호흡 명상을 통해서 우리의 자율신경계는 즉각적으로 활성화되면서도 협응력을 갖게 되는 치유의 최적화 상태로 진입을 하게 되더라라는 게 과학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